1260년 아인잘루트에서의 몽골군의 패배는 몽골과 맘루크 사이 전쟁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50년 동안 몽골은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시도했으나 맘루크의 용맹한 저항에 가로막혔을 뿐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몽골 일칸국이 그들의 말들을 나일강까지 징역시키려 했던 노력과 이집트 맘루크 술탄국과의 추가적인 갈등, 그리고 엘비스탄과 홈스 전투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들을 받으십시오.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새 계정을 등록하십시오. 전장에서 행운을 빕니다. 1259년 몽케의 죽음으로 몽골 제국은 돌이킬 수 없이 분열되었습니다. 훌라구와 그의 후계자들은 형제인 쿠빌라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훌라구는 현대의 터키에서 아무다리아강까지 뻗어있는 일칸국이라 불리는 광대한 영토의 독립적인 통치자였습니다. 골든 호드, 차가타이 칸국, 그리고 네구데리의 훌라구 사촌들은 거의 즉시 일칸국의 적대적이었으며 일칸국은 내부 반란뿐만 아니라 이들 세 세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국경을 방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일칸국에게 맘루크는 여러 국경 중 하나에 불과했으며 다른 칸국들의 위협이 낯뜨을 때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맘루크에게 유프라테스강을 따라 일칸국과 맞닿은 국경은 지극히 중요했습니다. 아인잘루트의 여파 속에서 맘루크 술탄 쿠투즈는 엄청난 야망과 추진력을 가진 정력적인 바이바르스에 의해 암살되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몽골이 가하는 위험을 명확히 이해하고 왕국 전체를 그들에 맞서 방어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는 초원으로부터 투르크계 노예 병사들의 유입을 유지하기 위해 골든 호드, 제노바, 그리고 비잔틴 제국과의 우호 관계를 장려하며 맘루크 연대를 확장했습니다. 그는 일칸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내부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정교한 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메시지를 신속하게 보내기 위한 신호탑 시스템, 전서구, 개선된 도로, 교량 및 역참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알비라와 알라카 같은 국경 요새들이 강화되었으며 몽골이 습격해오면 바이바르스는 즉시 카이로에서 행군해 나갔습니다. 그의 신속한 반응은 국경 관리들이 술탄이 곧 자신들을 돕거나 배신을 처벌하기 위해 도착할 것이라고 느끼게 하여 충성심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침공 시 수비대는 철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재집결해 연합군으로 몽골에 맞서거나 술탄을 기다렸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시리아 전역의 베두인 유목민들과 관계를 구축하여 귀중한 보조병과 정보를 제공받았고 그들이 몽골과 동맹을 맺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경제를 통제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칼리프를 임명하며 국내 입지를 강화했고 스스로를 이슬람의 수호자로 내세웠습니다. 바이바르스는 몽골의 공격에 대비해 왕국 전체를 준비시켰습니다. 이는 일칸국이 고전하게 만든 매우 효과적인 시스템이었지만 주의 위대한 개인적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1260년 9월 아인잘루트 이후 약 6,000명의 몽골군이 그해 12월 바이다르의 지휘 아래 시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이 군대는 짙은 안개와 현지 베두인들의 적절한 측면 공격에 도움을 받아 칼리드 빈 알왈리드의 무덤 근처에서 홈스, 하마, 알레포의 연합 수비대에 의해 패배했습니다. 맘루크가 몽골군보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이 제1차 홈스 전투는 몽골군이 천하무적이 아니라는 느낌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벽 뒤에 숨어있는 수비대보다 통합된 방어의 중요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또한 1260년대 시리아로 향한 마지막 주 몽골 공세였습니다. 훌라구는 이후 몇 년을 현대 아제르바이잔의 귀중한 영토를 두고 골든호드의 베르케 칸과 싸우며 보냈는데 베르케는 그 땅이 주치 가문의 소유라고 믿었습니다. 1265년 2월 훌라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바카가 즉위했으나 그는 주치 가문의 공격과 새로운 제국을 세우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주의가 분산되었습니다. 바이바르스는 이 시기를 이용에 고립된 십자군 거점들로 눈을 돌렸습니다. 1265년 2월부터 4월까지 바이바르스는 카이사레아, 아르수프, 갈릴리를 정복하고 킬리키아를 습격했습니다. 1278년에 그는 안티오크를 점령했고 1271년과 72년 사이 아바카가 극동에서 차가타이와 네구데리의 침공을 처리하고 있을 때 바이바르스는 크락데, 슈발리에와 만포르 같은 요새들을 점령하고 트리폴리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칸국의 봉신인 훌라구와 그의 후계자들은 유럽의 왕들과 교황들에게 편지를 보내 맘루크에 맞서 십자군을 일으켜 함께 그들을 물리치자고 독려했지만 이는 거의 항상 무시되었습니다. 루이 9세의 십자군은 1270년 튀니스에서 완전히 참패로 끝났고 이는 유럽에 남아있던 미미한 십자군 열기마저 꺾어놓았습니다. 예외는 1271년 5월 소규모 군대를 이끌고 아크레에 도착한 영국의 후계자 미래의 에드워드 1세였습니다. 아바카는 그를 돕기 위해
룸 지역의 몽골 사령관 사마가르 휘하의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마가르의 군대는 바이바르스의 도착과 함께 철수했습니다. 에드워드의 군대는 독자적인 소규모 습격에서 저조한 성과를 거두었고 1272년 9월 영국으로 항해를 떠났습니다. 사마가르의 습격에 참여한 인물 중에는 페르바네로 더 잘 알려진 무인 알딘 술레이만이 있었습니다. 페르바네는 룸 셀주크 잔존 국가의 지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셀주크 술탄 기야스 알딘 케이위스레브 3세는 어린 소년이었기. 페르바네는 사마가르와 함께 공동 통치자 역할을 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아바카가 그의 남동생 아자이를 임명하자 페르바네는 늘어난 재정적 부담과 감시에 불만을 품었고 아자이가 바이바르스와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바카에게 동생을 소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바카는 그를 소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체했습니다. 좌절감 속에서 페르바네는 바이바르스에게 연락했습니다. 술탄의 호기심이 자극되었지만 그는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1274년 그의 답장이 페르바네에게 도착했을 때 아자이와 사마가르는 토카노얀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페르바네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토카노얀 체제에서 아나톨리아에 대한 몽골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고 페르바네의 권한은 제한되었습니다. 1275년 11월 몽골군은 알비라를 포위했으나 바이바르스는 아마도 페르바네와의 연락 덕분에 이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페르바네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셀주크 아미르들의 한 집단이 1276년 7월 바이바르스를 만나 그에게 공격을 촉구했습니다. 룸 지역에 충분한 지지가 있다고 판단한 그는 이에 동의하여 1276년 겨울 동안 군대를 동원하고 1277년 2월에 출발했습니다. 바이바르스가 레반트 해안을 따라 속도를 내는 동안 페르바네는 다양한 투르크멘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투두한 휘하의 새로운 몽골군이 시리아에서 바이바르스와 접촉했던 아미르들을 탄압하면서 룸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알레포에서 유프라테스강 너머로 기만 부대를 보냈고 그의 주력군은 4월 말 아나톨리아로 진입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에서 3,000명의 몽골 선발대를 물리친 후 바이바르스는 투두안이 엘비스탄 마을 근처 평원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향해 나아갔고 두 군대는 1277년 4월 15일에 격돌했습니다. 투두안의 군대는 약 14,000명 규모였으며 몽골군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투하는 투르크계 중기병으로 구성된 1,000명 단위의 11개 분견대와 3,000명의 조지아인으로 구성된 12번째 분견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페르바네 휘하의 비슷한 규모의 룸 군대가 근처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투두안은 그들을 불신하여 전선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투두안의 정찰병들은 맘루크 군대의 규모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는데 그는 군대가 더 작고 바이바르스가 이끌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는 맘루크군이 몽골군보다 수천 명 더 많았습니다. 맘루크군이 좁은 끝을 통해 평원에 진입했을 때 그들은 제대로 대열을 갖추지 못했고 중앙부대가 좌익보다 앞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몽골 좌익이 전투를 시작하며 중앙의 맘루크 표준 기수들에게 화살을 쏘아 올린 후 돌격했습니다. 맘루크 중앙은 돌격에 굴복했고 더 노출된 맘루크 좌익 역시 몽골 우익에 의해 비슷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맘루크에게 상황은 위태로웠으며 아마도 이 단계에서 그들의 베두인 비정규군이 도주했을 것입니다. 바이바르스는 예비대인 하마 수비대를 투입해 좌익을 보강했고 몽골군을 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짧은 후 식덕분의 맘루크군은 대열을 더 잘 배치하고 방역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격렬하게 싸웠으나 맘루크군의 수적 우위가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하루 동안 점차 뒤로 밀려나고 말들이 지치고 교체말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몽골군은 말에서 내려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신호를